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화 6월 19일 7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가수 변진섭이 불러서 공전의 히트를 친 노래 가운데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이 노래는 남자가 바라는 여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가 히트를 치게 된 것은 변진섭의 감미로운 목소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가사가 공감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의 앞권은 노래의 맨 마지막에 흘러나오는 한 여성의 난 그런 여자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가 좋더라 라는 구절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는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선호하는 남성상은 이렇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밤 10시면 꼭 잠자리에 든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일절 마시지 않는다. 유흥주점은 물론 노래방도 가지 않는다. 모르든 알든 여자 옆에는 일체 앉지 않는다. 사생활에 어떤 비밀도 없으며 트위터나 밴드, 수상한 카페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항상 침착하게 앉아있고 어느 누구와도 협조적이다. 조용히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한다. 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실천에 옮긴다. 주일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항상 옷을 청결하게 입는다. 이런 남자들 내 직장에 수백, 수천 명이나 있다. 의정부 교도소 교정본부 김막동.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여자,
네, 변진섭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여성은 자기만의 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자기의 지갑과 함께. 사회는 점점 더 평등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느끼지 못하는 여자만이 아직도 느끼는 불편함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들의 목소리로 여성들의 노동의 권익을 위해 힘쓰고 있는 두 분의 전사라고 해야 될까요? 투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뵙기에는 전사나 투사라고 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외모의 두 분이신데 스튜디오에 모시고 안산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위해서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안산 여성 노동 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여성 노동회, 줄여서 안산 연호에 계셔서 상근자로 일하고 계신 우리 두 분을 모시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각자 소개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안산 여성 노동자의 평등의 전화 상담실장을 맡고 있는 김정임 라라라고 합니다. 김정임 라라. 뭘 맡고 계시다고요? 평등의 전화 평등의 전화. 상담실장. 아, 그러니까 전화 오는 거 네, 상담하시는 거.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여성 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에서 이제 막 신입 티를 벗어난 김연선이라고 합니다. 삐약삐약. 자, 신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6개월 됐어요. 아, 진짜 신입이시네요. 네. 자, 우리 김정인 선생님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도 얼마 안 됐는데요. 네.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제가 연호에다가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위에 고참들은 다 빠지시고 신입생들만 오신 건가요? 짬밥에 빌려서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막상 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1년 6개월. 이제 그렇다면 또 작은 기간은 또 아니에요. 그 조직을 알기 위해서는 충분히 또, 그리고 우리 연호라고 하는 모든 시민단체가 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조직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1년 6개월이면 웬만한 것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우선 개인적으로 하실 일들이 참 많잖아요. 또 해오셨던 일들이 많고, 그런데 뻔히 알지만 이런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고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고용이 보장되기 이전에 힘들어서 많이들 떠나시잖아요. 그렇죠. 왜 이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우리 김정임 선생님부터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네네. 저는 그 안산 연호와의 인연은 2003년도 안산에 제가 이사를 오면서 고용평등 상담실에서 잠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국 여성 노동조합 경기지부, 서울지부 활동을 하였고요. 오랫동안. 그리고 21년부터는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그 안산연호 회장이신 이현선 회장님께서 고용평등 상담실 일을 제안했고 그래서 고용평등 상담실 그때 예산이 없어진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여기 오시기 전부터 그런 고용평등 상담의 전화라든가 이런 쪽 일을 하고 계셨네요. 2003년도 안산에 오면서 고평 상담실 일을 잠깐 했었죠. 아니 평상시에도 그렇게 뭔가 공공선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쪽에 대한 좀 의지가 좀 이렇게 많으셨던 타입이신가요? 제가 그 87년대 노동운동을 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87년대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움, 빚갚음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좀 이렇게 학생운동 끝만나시면서 좀 내려놓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평생을 동안 지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러게요. 왜 평생 동안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쪽에 내가 발 담고 있을 때 제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당시 학생운동 할 때의 그 스타 운동인들이라고 할까요? 김모 누구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운동할 때도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분들을 뒤에서 묵묵하게 뒷받침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스타였던 분들은 다들 다른 진영을 바꿔 타서 또 잘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일하셨던 분들은
그걸 잊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또 옮겨야 되는 유지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참 세상의 어떤 모순이라고 그럴까 아이러니도 느끼고 좀 그런 분들한테 고개도 숙여지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네요. 네. 자, 우리 김현선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같이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산연호를 알게 된 지 한 1년 전이었고요. 네. 제가 이 안산연호를 알게 된 거는 제가 이프라는 페미니즘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거기 직위인 분이 계세요. 직위인 분이랑 인연이 되면서 제가 이 안산연호를 알게 됐는데요. 그때 좀 지나고 나선가 제가 일반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좀 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 직위분께서 저한테 제안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안산연호에서 알바나 뭐 그런 거 해볼 생각 없냐고 쉬는 동안. 그래서 저도 얼씨구나 좋다 하고 하게 됐고 그때는 네. 이제 알바에서 용돈 벌 생각으로? 네. 실업급여가 끝났기 때문에 좀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뭐라 그럴까, 이 여성 노동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라 그럴까, 다 알고 들어가신 건 아니란 얘기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충분히 그때 이제 1년 전에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뭐 비전이라던가 뭐 그런 건 다 알고는 있었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지. 정말 제가 이제 또 페미니스트로서 이 진영에 들어가면 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사실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항상 직장은 어떤 가치 또는 돈 둘 중에 뭐 두 개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가치가 좋아도 그래 직장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돈이라는 걸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다른 직장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 면에 있어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왔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보이지 않는 라디오니까 제가 참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은데 지금 연배가 저 30대예요. 30대예요. 네. 난 20대인 줄 알았어요, 보기에는. 자, 30대면 준비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네. 근데 뭐가 그렇게 끌렸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2015년대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2015년대 아무래도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페미니즘을 알게 되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시위도 나가고 제 의견도 이렇게 낼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모임 같은 것들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 사회에서 이 페미니즘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 땅의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불편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 대상자가 저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다 사회에 순리겠거니 그냥 나는 원래 이러고 원래 다 그렇게 산다는데 그냥 다 그렇게 사나 보다 했었는데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이제 빨간 약을 딱 먹고 나서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한 진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서 모임이니 또 뭐 관련 뭐 정책 뭐 시위라던가 그런 거에 좀 참여를 했었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뭐 해봤자 서명이라던가 그냥 시위 나가는 것밖에 못하는데 내가 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회운동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제가 그리고 좀 반골 기질이 좀 세요. 내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제가 반골 기질이 좀 있어요. 좀 어릴 때부터 좀 막 그런 사회 문제가 있으면 막 피가 막 끓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중고등학생 때 막 그런 사회 관련 막 시위도 막 나가려고 했었는데 물론 주위에서 말렸죠. 저희 이제 부모님이라는 큰
벽에 좀 갇혀서 못 나갔었는데 하지만 항상 그 저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봤던 것 같아요. 어디 니네 잘하나 보자 이러면서 나는 여기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리고 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성별이기 전에. 자, 좋습니다. 뭐 좀 가만 놔두면 1시간 동안 혼자 얘기하실 것 같아서. 네.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만큼 안에 뭔가 차 있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 김정임 선생님 지금 연배로는 뭐 어떻게 보면 따님 나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많고. 아니요, 딸 나이예요. 아 그래요? 아 선생님도 제가 뵙기에는 그렇게 안 뵈시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러 어떻게 보면 내 젊었을 때 모습을 보실 것 같은데. 자랑스럽죠.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그래서 연선 옆에 있으면 기분이 막 업되고 좋아요. 자 한편으로는 왜 남성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여성들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는 세다. 그래서 연호는 이렇게 센 여자들로 다 연호라고 하는 데서 직원들이 다 여성들 직원들이죠. 네. 센 여자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우리 김정인 선생님한테 안산 연호가 어떤 단체인지를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 연호는 그 1997년도 IMF가 한참일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그때 그 바늘공단 그 실업과 반실업을 넘나들고 있는 그런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70년대 그 여성 노동을 하신 조효옥 선배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안산시로부터 여성 근로자 복지센터를 받았고, 그래서 여성 실업 극복 운동을 시작했죠. 여성 실직자들과 여성 비정규직들을 평등의 전화로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안산 그 양지자활지역센터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했고요. 그 사업들을 이야기하자면 엄청 많은데 최근까지도 하고 있는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등 그 비정규직 차별철폐 지역 연대하고 캠페인, 그리고 여성 상담 지원 활동, 평등의 전화, 저소득 방과 후 아동복지 보육교사 파견, 그리고 또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인권 및 사회교육, 그리고 모성보호 제도화와 관련한 그 현실화,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사업들을 전개해 왔지요. 그런데 그 2000년도부터는 그 고용평등 상담실이라고 노동부 위탁 상담실을 받아서 작년까지 24년간 그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성차별에 대한 상담을 했고, 그런 상담을 하면서 법률 자문도 하고 심리 상담 지원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 부성권 관련 상담도 받고 있고요.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게 시민단체인가요? 아니면 국가단체인가요? 시민단체죠. 그럼 그 자금을 어디서 받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고용평등 상담실이라는 이름으로 그 노동부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올 1월 1일부터 예산 빵원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돼 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후원 회원들과 그 회원들이 이렇게 모아주시는 자금과 또 우리가 재정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뭐 금년 들어서 예산 떨어지고 삭감되고 한 거는 뭐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뭐 뒤에 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자, 아니 지금 자녀분이 따님이 있으시다 그러셨나요? 네네, 딸 둘입니다. 아, 따님만. 아니 그러면 결혼하시고 바깥 선생님도 같이 노동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이세요? 초창기 때는 했고요. 지금은 남편은 안 하고 있고 딸들은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시고 이런 쪽이 계속 활동을 해오셨는데 남편분이 그래도 같이 운동을 하셔서 이해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이해하고 지지 지원해줬죠. 네. 그래도 요새 남자들 꿈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셔터맨 되고 셔틀맨 되는 게 꿈인데. 자녀분들은 어떠세요? 계속 일하시는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자녀분들이 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셨을지 궁금하네요.
본인들은 활동 못하지만 엄마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네. 댁도 안산이신가요? 제가 2013년도에 서울 지부장이 되면서 서울로 이사를 서울 갔었어요. 가셨고. 지금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지금 안산 연호라고 하는 건 무슨 여성 노동자회의 안산 지분구인가요? 한국 여성 노동자회가 있고요. 네. 그 지역에 11개 여성 노동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산. 네, 안산 여성. 그럼 전국이 11개 중에 특별히 안산이 연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안산이 그만큼 공단 지역이 있어서 중요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시작은 그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안산 연호도 그럼 한국 여성 노동자회랑 동시에 같이 시작을 한 건가요? 아니면 한국 여성 노동자회는 그 이전이죠. 85년, 86년 그 전에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선배들이 있었고 네. 그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안산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안산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 IMF 터지고 아, 1997년도에 10년부터. 평등의 전화가 개설됐습니다. 네. 자, 우리 김현선 선생님은 6개월 일해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봤을 때 하고 막상 일을 해 보니까 어떤 뭐 괴리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사실 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음, 있는데 여기 연호가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일이 되게 많고. 뭐 시민단체는 다 그렇죠. 그쵸. 저도 이제 여기가 처음이라서 어느 회사나 단체를 가도 바쁜 건 매한가지겠지만 저희 활동가들이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참여해야 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좀 점이 있죠. 몇 분이에요, 상근 직원이 지금? 지금 3명이요. 3명. 3명 급여 갖고 하기도 진짜 사무실 운영해야죠. 급여 챙겨야죠. 이것저것 진짜 만만치 않을 텐데 후원 회원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한 2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200여, 계속 늘리고 있고요. 네. 200여 명이 활동비를 해서 최저임금이나 갖고 가세요? 우린 사실 화수목 3일 출근하고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항상 지방 분권을 얘기하고 또 정치인들도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막상 정치인들이 되고 나면 그 대변한다고 하는 민의는 어디로 사라지는지 어떻게 보면 여성 노동자회가 여성들 그중에 노동자들의 어떤 목소리를 가장 대변할 텐데 정치인들이 찾아는 오나요? 얘기 목소리 좀 들어주려고 하나요? 우리가 찾아가죠. 국회의원인 뭐 선거철이라든지 네. 시의원 선거철이 되면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을 갖고 찾아갑니다. 네. 이번에 안산에 3명이 됐는데 다 만나셔봤겠네요. 그러면 네. 나름 저보다는 회장님이 직접 발로 뛰어서 다 만나고 공약 전달하고 그렇게 하죠. 그분들이 뭐 처음에 표를 받기 위해서 뭐 다 받아들인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각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정책들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친노동 정책감이 있구나. 노동자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구나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만나보면 얘기해보면 다 나오죠.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세 분의 평균을 낸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 점수는 잘 못 내겠네요. 제가 직접 만난 게 아니라서. 아, 네. 좋습니다. 예. 자, 연호가 지금 사무실이 어디쯤에 있죠? 저희가 와동에 있어요. 와동. 네. 와동이면은 접근하기가 좀 대중교통도 좀 그렇게 널널한 쪽은 아닌 것 같네요. 그쪽은. 저희가 무슨 역이지? 선부요? 지하철에서 오기는 고잔역 고잔역. 여기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선부역에서 걸어오면 한 20분, 차 타면 좀 10분? 가깝고 10분. 고잔역에서 와동까지도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닐 것 같은데 단원고 지나서 그래서 중앙고등학교 그쪽 좀인 것 같네요. 네. 중앙고등학교 강서고등학교. 네, 강서고등학교 옆에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대충 어딘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열심히 활동들을 해오셨는데요. 그러면 연호에서 지금
회장님이 가장 오래 되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가장 오래되셨고 저희 중에서 가장 베테랑이라고 하실 수 있죠. 네. 18년 근무했다고 아, 들었습니다. 18년. 네. 아이고 진짜 인생을 거기다가 대부분 다 보셨네요. 네,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이야기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탁을 드렸더니 한 분이 하나씩 노래를 신청을 좀 해주셨어요. 우리 김정인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는 저는 투쟁가나 노동가나 이런 걸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 노래가 어떤 면에서 좋으신가요? 일단 신나서 좋습니다. 신나서. 신난 노래도 많은데. 얘기 들어보세요. 가사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기.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아모르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에 뭐에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누원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야.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말에 뭐에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야. 왔다간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저 우리 김정임 선생님 그러면 학생 때부터 노동운동 하셨다고 하셨으면 저는 사실 대학을 제 나이에 못 갔고 네. 처음 노동운동으로 바로 시작했죠. 아, 노동운동 하시다가 네. 그러면은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시구나. 그 얘기만 들어도 시간이 확 갈 것 같아서 제가 겁나서 여쭤보지 못하겠어요. 그 얘기에 꽂히면 또 다른 얘기 못 할 것 같아서 나중에 한 번 더 한번 모셔야겠네. 자, 그러면
그 노동운동을 지금 평생을 해오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노동운동을 해야겠다. 그 얘기만 한번 좀 들려주세요. 왜 내가 하고 많은 일 중에 노동운동에 왜 꽂히게 되셨는지. 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고요. 예. 87년 때는 우연히 뒤로 돌아 하니까 내가 제일 앞이 됐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현장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굉장히 열악했고 그리고 우리가 한 노동의 대가를 미국인 회사가 모두 다 100% 수거해가고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만 골뱅던 몸과 산재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노동운동을 하는 거는 그때는 임금을 올려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가톨릭 신자로서 아홉실림 기숙사에 살았고 수녀님도 노동운동하는 걸 다 이렇게 지지 지원해줬고 우리 그때 기숙사생들이 대부분 다 노동조합의 활동 간부로 앞장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그 당시 80년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당시만 해도 예, 그 노동운동 하면 한마디로 빨갱이 취급받던 시대였기도 했고 뭐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지기도 했었죠. 물론 그 앞에 70년대 YH 노동 사건이라든가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이 한때의 젊음의 객기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지만 이제 결혼하시고 또는 가정을 꾸려가면서 남들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타협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타협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생활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결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거를 끌고 오시는 어떤 동인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보람이라고 그럴까요? 뭐 어떤 요인이 선생님을 하여금 이걸 평생에 들여서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시게 되신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중간중간 그만해야지 하는 얘기들은 생각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안산에 왔을 때는 한양대 청소미화원들을 조직했고 청소미화원들 용역업체가 반을 조합원들의 전원이 다 노조에 가입했는데 반 정도를 해고를 시켰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해고 복직 투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복직을 못 시킨 거예요. 한양대 총장이 극구 반대해서 학생들도 연대하고 했는데 학생들에게 그 지원금을 다 끊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점점 주연이 마지막에는 줄어들고 몇 명 남지 않았고 그리고 조합원들은 생계부용자로 남편이 아프기도 하고 자녀들이 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래서 더 이상 계속 투쟁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포기를 했죠. 그때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밤 늦은 시간에 우리 그 고등학교 조리원들이 대거 몰려왔어요. 저한테. 왜 왔냐면 자신들이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연장 근로를 고등학교는 안산 지역에 평준화가 안 돼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그 석식과 중식, 석식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는 중식만 하는데 고등학교는 석식과 중식 2번을 하고 양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의 3배 이상, 4배 이렇게 많이 먹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이야기하기를 코끼리 한 마리를 들어다 놨다 하고 그래서 산재라든지 엘보, 팔목,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그 연장 근로를 4시간을 달았어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2시간만 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노동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일은 다 해야 되는데 임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부장님 이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노동조합인데 단체 교섭을 해야지 방법이 있겠냐고. 그래서 또 잡혀서 단체 교섭을 하고 그 문제를 다 해결했죠. 그래서 다 단협 책정하면서 거기 그때는 1.5배였잖아요. 연장 근로가. 그런데 2.5배로 받는 걸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산에 있는 조합원들은 그 임금을 그대로 2.5배. 지금은 이제 석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또 주저앉아서 하다 보니까 또 세월이 가고 현안을 하나씩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거 하나씩 그래도 해결할 때의 어떤 성취감 또 보람 이런 것들이 또 선생님의 발목을 붙잡게 됐던 그런 요인이시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연서는 혹시 오기 전에 직장 생활 했었죠? 네. 그때 직장 생활 하면서 몇 년 정도 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총 해가지고 6년을 했네요. 6년. 네. 6년의 직장 생활을 평가를 해본다면 일단은 굉장히 이제 수직적인 문화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냥 진보랑 보수 뭔가 이제 진보적인데 보수적이에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전부. 그리고 생각보다 노동법을 많이 안 지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노동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자기가 받았던 대우가 잘못된지 몰라요. 저도 나오고 퇴사하고 나서 이 연호 들어오면서 제가 지금 겪었던 게 다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케이스거든요. 한마디로 덧붙이자면 먹 같았다. 돌이켜 보니 그 당시에는 거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몰랐었어요. 만약에 연호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좀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뭐 대기업은 제가 안 다녀와서 잘 모르겠는데 중견기업이나 이런 학교나 행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 안에도 체계가 있고 문화가 있겠지만 보통 다 이제 수직적이에요. 평등하지 않고 수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뭔가 이제 너가 막내니까 해야 돼 막 이런 게 있었고 거기 앞에 그냥 직원이 아니라 저는 여성이고 어렸기 때문에 넌 어린 여자 직원이기 때문에 너가 잡일을 다 해야 해. 너는 너는 여직원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방글방글 생글생글 웃어야 해. 이런 좀 압박감이 좀 아무래도 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뭐 좀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직장 다녔다고 해서도 10년 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고 제조나 이런 건축업 쪽에 제가 그쪽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쪽에서 회계팀 쪽이었는데도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자, 평등의 전화를 계속 받으시니까요. 네. 지금 뭐 이제 이것도 시대별로 상담의 어떤 키워드가 틀려질 거라고 생각이 좀 돼요. 네. 이제 가장 큰 변화라면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에는 이런 키워드가 있었다면 지금 2000년대에는 이런 키워드가 더 많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7, 80년대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였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한 2000년 이후로는 그 IMF 전후로는 비정규직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간접 고용 노동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투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조건 이런 상담을 대부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제가 오기 전부터 안산연호가 특화해서 하는 게 고용평등 상담실에서 특화해서 하는 거는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괴롭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상담 내용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성차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7, 80년대 때는 만연했다고 치더라도 이제 여성들의 인권 또 전체 사회적으로 인권의 의식이 많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미투 열풍도 있었고 그러면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이거 함부로 했다가는 성추행 함부로 했다가는 이제 속된 말로 인생 종친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 상담을 의뢰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면 이제 몇 년 전에는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알려지면서 또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성 노동자에서도 회사에 파견해서 강사를 파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알면서 이게 내 문제를 상담해야 되겠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상담실을 알게 되거나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건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의식이 좀 깨어나면서 예전에는 뭐 내가 피해 당하고 있는 것도 몰랐는데 자,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한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외려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 육아 문제 상담 이런 것도 많죠. 아, 진짜 어때요? 그 공무원들, 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그래도 출산 육아나 이런 것들은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일반 여기 특히 안성공단에 있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 지금 6+6이라고 있어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그 고용보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정규직은 돌봄이라든지 그 프리랜서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6+6은 아기의 엄마와 아빠가 같이 동시에 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죠. 안산이 아무래도 이 영세한 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이제 상담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연호가 무슨 행정력이 있거나 뭐 집행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상담은 1차적인 상담을 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만약에 있거나 하면 노무사나 변호사를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성희롱과 관련해서 상처가 깊다 이러면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심리 상담 치유를 위한 그 상담원들을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원이나 노무사 법률 지원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렇죠. 상담자가 수익자 부담인 건가요? 수익자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려우면은 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받으세요 전화를?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하루에 뭐 한두 건 있기도 하고. 한두 건씩.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안산에도 여러 노동 단체들이 꽤 있는데 연호의 어떤 특화점이라고 그럴까? 다른 노동 단체들에 비해서 우리 연호는 이런 점이 좀 약간 차별화돼 있어, 특화돼 있어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상담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센터도 있고 뭐 다른 이렇게 일반 상담은 많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평등의 전화에서 상담 특화는 그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이걸 특화해서 상담을 받고 있고요. 또 여성 노동자에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소모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선이 참여하고 있는 이프라든지 이풍당당이라든지 뚜뚜 모임이라고 뚜벅뚜벅 걷기 모임이 있어요. 그런 활동들을 오래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서 잘 하고 있는 게 여성 노동자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좀 엉키는데 그 우리 모임 중에 저희 방송에도 오셨던 분들 중에 울림이라고 하는 여성단체 모임 있잖아요. 그 울림하고는 어떤 연결이 있으신 거예요? 울림은 안산연호하고 이렇게 연대 조직 같이 아주 친밀한 단위로서 울림에서 재정 사업하고 이러면 연호도 같이 참여하고 울림에 있는 회원들이 연호 행사에 같이 얼마 전에는 그 DMZ 평화 걷기 했는데 울림의 친구들도 오고 또 울림에 있는 친구들이 이프 모임에도 참여하고 이런 걷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내가 울림에서 들었는데 왜 연호에서 얘기를 해주시지? 지금 이렇게 엉켰어요 지금. 그럼 모임들은 이제 여성들만 참여하는 모임. 여성들이 주로 하지만 남성들을 거부하진 않고 남성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프 모임에도 있고 우리 자활에도 남성 직원들도 있고요. 네. 참여자들도 남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남성들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 누나들 언니들한테 좀 눌리는 거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닌 건데. 평화 속에 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좀 평등하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대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연선은 제가 이제 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낯설지 모르지만 이 울림이나 이 여성 노동자회에서는 평어 쓰기가 일반화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담으로 나눌 때도 이제 평어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평어 쓰기가 괜찮아요, 김현 선생님은? 네, 전 너무 편해요. 편해요? 네. 나는 편한데 네. 혹시 그것 때문에 눈초리 받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특히 내가 이제 나이 드신 분한테 얘기를 만약에 평어를 논다라고 얘기할 때 처음에는요. 좀 많이 어려웠어요. 좀 예의 없어 보일까봐. 또 이제 저보다 이제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께 좀 그렇게 하기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제 서로를 이렇게 존대하고 뭐 공경하고 뭐 이런 문화 때문에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일단 최고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나이하고 성별을 떠나서 모두가 이제 친구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 나이로 안 보이고 그냥 제 친구로 보여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네, 보다 좋은 거는 일단 마음을 털어놓기가 더 편해요. 아무래도 이제 평어를 쓰니까. 네. 자, 근데 그건 이제 연선 입장이고 네. 우리 김정인 선생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저도 처음 여기 와서 평어를 접하게 됐는데 그 이프 모임 짱인 그 화숙 씨가 있어요. 네네.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정임 라라 이러면서 저를 안아주고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어를 써야 된다고 하니까 한참 언니지만 이렇게 하숙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편안하고 좋았고 또 연선이 무엇보다도 제 친구가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딸이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김학수 선생님은 제 방송에도 이제 모셔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었는데, 김학수 선생님은 이제 그런 친화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그분하고 모이면 다 평어를 자연스럽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모임에서는 써지는데 내가 집에서까지 되시나요? 집에서는 뭐 딸들이니까 다 편하게 쓰고 있죠 이미. 딸들도 엄마 하지 엄마한테만 높임말을 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럼 이제 딸과 엄마의 관계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 연서는 집에서 쓰세요? 집에서 네 당연히 평어 쓰죠. 부모님한테도. 네. 부모님 성함을 부르나요? 네. 부모님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뭐라고 하시다가 네. 저희 아빠 좀 언급 좀 할게요. 저희 아빠 이름이 상이거든요. 네. 아 상이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아 상이 내가 술 먹지 말랬지. 이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딸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약간 성차별인 것 같아요. 되게 저희 엄마한테도 저희 엄마 이름이 영자거든요. 네. 그래서 영자 씨 나 왔어 이러면은 이제 더 친근하게 되고 엄마도 오히려 처음에는 이게 버릇없이 이러다가 어느 순간 되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서로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 어차피 다 서로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뭐 어때요? 오히려 더 좋죠. 이건 노인 차별인 것 같다. 같이 늙어간다고 하시니까. 예, 좋습니다. 정겨운 것 같아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폐쇄성,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급성을 깨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네,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보수성, 위계성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깨트리시고 활동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앞으로 연어가 지금 가장 힘든 점이 뭐 재정 문제가 있을 거고요. 네. 또 재정 문제는 뭐 당연히 기본적일 거고 또 어떤 점이 힘들 게 있을까요? 재정 문제 힘든 거 하고 우리가 3일 출근한다고 했잖아요. 네. 압축 노동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상담 전화도 이제 나오시는 날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 비어 있는 동안에는 뭐 집에서 또 엔잡러가 또 되신 건가요? 어떠신 건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무슨 중앙에서 뭐 이렇게 같이 모아야 되는 거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쉬는 날에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회의가 전국으로 잡혀 있다 이러면 또 참석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죠.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저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의무감? 어떤 얘기예요? 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저는 이제 이 연으로 오면서 기존 회사에 다녔던 거에 다르게 저는 여기서 정말 소속감과 저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좀 확고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연우에 대해서 더 애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 가가지고 같이 연대해야 돼. 이런 생각이 좀 제일 커서 저는 정말 막 의무감으로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모임, 네. 책임감이 있으시다는 얘기인데 뭐 일반 회사 같으면은 뭐 택도 없는 얘기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비록 내가 힘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내 하는 힘이라도 좀 보태서 좀 나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지금 금년 연호에서 금년 예를 들어서 24년, 25년 뭐 이렇게 단기적이면 중장기적으로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집중하고 있는 포커싱된 어떤 이슈가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은 이제 상담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 사업을 네. 앞두고 있고 후원 회원 모집 뭐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그 7월 12일 날 우리가 밥집을 건강 밥집을 7월 12일 7월 12일 건강 밥집 뭐 이렇게 바자 이런 건가요? 백숙을 해서 팔기로 했습니다. 좀 더 홍보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1차 기획 회의를 하고 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래서 티켓도 팔고 모바일 티켓도 팔고 그래서 후원 회원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닭백숙 외에도 비건이 요즘에 네.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비건을 위한 음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작년에도 한번 했었죠. 22년도 22년도였나요? 네. 18년도 저기 무슨 초등학교 앞에서 식당 하나 빌려가지고 바자회 비슷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국수를 팔았다고.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연호에 직원이셨던 이슬기 선생님이 저한테 티켓 한 장을 강매를 하셔가지고 제 와이프 데리고 가서 네, 맛있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광매하러 와야 되겠네요. 그럼요, 또 팔아주실 거죠? 네, 한번 7월 10일 미리 그 전에 한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다른 방송에서라도 이걸 좀 홍보 장소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연대하는 의미에서 광고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도 연락을 좀 주세요. 그런 홍보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러면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서로 돕고 상부상조해야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요새 시대가 되다 보니까 최고네요. 예. 자, 우리 우리 김현선 선생님은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어떤 인생 계획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 연호가 내가 언제까지 뭐 인발부가 될 수 있을지 또 하다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 3일 근무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노동 강도 면에서 있으면 쉬울지 모르지만 그만큼 또 페이가 적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 미래도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러실 거고요. 네. 어떤 인생 계획과 연호랑 연결시키시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일단 저희 부모님 얘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사실 제가 K 장녀라서 부모님께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갑상선 암을 판정을 받아서 그걸 수술하면서 좀 많은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많은 생각이 좀 바뀌고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됐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돈보다는 제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목소리를 내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전 집중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 그 직장이 뭐 하는 데야?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남들이 물어보면 나 사회운동 한다고요. 나 사회운동 하는 거고 정확히는 엄마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엄마가 아빠는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하세요. 좀 걱정도 많으시고요.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페이가 좀 적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좀 아팠잖아요. 제가 지금 좀 회복 중이기도 하고 올해는 사실 올해 목표 첫 번째가 건강하기거든요. 건강하기가 목표다 보니까 좀 일 쉬엄쉬엄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갑상선은 제가 주변에 또 요새 젊은 분들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체력이 문제가 심한데 아니 연호가 일이 그렇게 많다면서 견뎌내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저 그리고 제가 전절제를 하지 않고 반절제를 했고 제가 약을 먹지 않고 있고 또 제가 또 운동을 또 요즘에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체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성이 전화하면 좀 그런가요? 아니요, 남성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 남성들도 전화 네네. 가능한가요? 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상담 전화번호가? 031에 031에 494에 네, 494에 4362. 4362. 494에 4362. 네. 평등의 전화? 네. 네. 평등의 전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노동 문제로 상담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우리 지금 방금 목소리 들으신 우리 김정임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단지 상담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이제 평생을 이 노동운동에서 뼈가 굵으신 분이라 실제적인 조언들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늘 느끼는 거지만 1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또 그러면서 또 1시간이라는 시간이 또 한 분의 인생을 그래도 아울러 볼 수 있는 또 긴 시간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모시면서 우리 나중에 그 바자회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연선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뮤지컬 킹키부츠의 레이즈 유어 마지막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웠었지 널 만나기 전에 날 믿어주고 밀어준 건 너뿐이었어. 길을 잃을 때 나를 지켜준 건 너. 이젠 내가 더 큰 사랑 돌려줄 거야. 꿈을 따라 저 날아올라 네 열정에 불을 붙여봐. 삶의 축제 날개를 펴내 가끔 넘어질 때 내 손을 꼭 잡아.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을게. 삶이 지칠 때 힘이 돼줄게. 인생 꼬일 때 항상 네 곁에 함께 따분한 인생 꿈 따윈 없었어. 내 삶에 당당하게 와서 불을 붙인 너. 부뚝 일어설 거야. 뭐든 해낼 수 있어. 이런 나를 우리 아빠도 보고 있을까. 꿈을 따라 저 날아올라 네 열정에 불을 붙여봐. 삶의 축제 날개를 펴내 가끔 넘어질 때 내 손을 꼭 잡아.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을게. 삶이 지칠 때 힘이 돼줄게. 인생 꼬일 때 항상 네 곁에 함께 언제나 믿어왔어 해낼 줄 알았어. 그런 널 위해 이제 내가 잘할게. 툭 달고 일어나 구름 위를 걸어. 짝을 잃은 신발처럼 혼자는 싫어.